안녕하세요. 택시 이야기입니다. 날씨가 화창하네요. 근데 온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도는 높지 않지만 햇볕이 반짝반짝합니다. 여러분들 주말인데 어제는 이제 그 금요일이잖아요. 불타는 금요일. 그래서 저도 그냥 뭐 뺑뺑뺑뺑 돌다가 그냥 나중에는 그 방향을 강남으로 가서 강남에서 노원 쪽에 이제 오는 콜 하나 잡아갖고 퇴근했는데요. 이 금요일 날은 어떤 쪽에는 쭉 콜이 연결되는 날이 있는데 밤 10시 반? 뭐 이 10시 반, 11시, 12시까지 콜이 멈추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흐름을 쭉 보다가 그런 날은 장거리가 딱 하나 걸리면 그냥 갑니다. 갔다가 이제 이 뭐 수원이든 어디든 장거리가 딱 걸리면 무조건 잡고 갔다가 들어오면 12시 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강남 같은 경우에 콩닥콩닥 하죠. 근데 저는 지금 이제 그 카카오 블루 캡시라는 콜을 저희 회사가 조인을 했는데 그거를 제 차가 그 썬루프가 있는 차라 달지 못하고 있다가 며칠 전에 그 서울미터가 우리 회사 그 이렇게 미터를 서비스하는 회사인데 그 서울미터에서 제 차를 달아주시겠다고 해가지고 그 며칠 전에 이제 캡시 콜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대로 뭐 갈 수 있는 거는 아닌데 어쨌든 이 카카오 블루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장점 단점을 잘 구분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 블루를 하나 일반 콜을 하나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제가 타보면 그래도 카카오 블루로 타는 게 매출이 조금은 낮습니다. 조금은 나요. 어제는 아주 되게 좀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저는 밥을 항상 우리 와이프가 싸주는 밥을 이 김밥이든지 아니면 샌드위치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차 안에서 먹습니다. 저는 바깥에서 이 식사를 안 하는 게 첫째는 내가 선호하는 집을 맨날 찾아가야 된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가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제 시간에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저는 바깥에서 밥을 먹으면 그 아지노모토 이 조미료를 많이 넣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조미료를 많이 넣는 음식을 먹으면요 입이 텁텁하고 답답해서 뭐가 낀 것 같고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는 바깥에서 밥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와이프는 맨날 바깥에서 외식하는 거 애들이랑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집사람이 좋아하니까 이제 가고 이러고요. 또 어떤 특별한 경우에 밥을 못 사오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편의점에 가서 이 우유 커피랑 그리고 또 이제 그 김밥 이런 거를 그냥 사갖고 차 안에서 주로 먹습니다. 그래야 시간도 맞출 수 있고 뭐 특별하게 어디 가서 뭐 어디가 맛있고 하는지 이런 집도 잘 몰라요. 좀 바보 같죠, 제가? 그래서 이제 주로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어제 이제 그 구의역 있는 쯤에서 밥을 손님을 내려주고 유턴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유턴해주고 이제 거기서 차를 사이드로 댈 만한 곳이 있어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밥을 이제 김밥이 한 2-3개 남았나? 그럴 때 이제 다시 그 콜을 켰어요. 그랬더니 딸랑 또 올라오는 거예요. 보니까 바로 옆에 그 기사식당 있는 골목 있잖아요. 그 자양동에 그쪽에서 이제 콜을 불러서 이제 가려고 이제
밥 2개 있는 거 그 김밥을 마저 이제 딱 먹고, 왜냐면 가까운 데니까 조금 기다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으면서 이제 가려고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신데 전화가 와갖고는 그 골목까지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아니 네, 그리고 이제 가는데 또 앞에서 그 뭐 BMW이 여장을 한 남자인데 여자 옷을 입고 원피스를 입고 아주 뭐 그냥 그러면서 차를 뭐 백을 하다가 거기 막 주차를 하려고 벨쇼를 당하다가 결국은 못 타가지고 이제 앞으로 가더니 또 앞에 가서 차 하나 간신히 들어갈 만한 자리를 남겨놓고 나보고 가래요. 그래서 이거 긁을까봐 내가 못 가겠다니까 날 보고 자기가 책임진대요. 지가 어떻게 책임져? 운전을 내가 하는데 저보고 책임지라고. 책임지겠어요? 이거 빼라고. 그래갖고 이제 했더니 택시기사가 운전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라고 쭈글쭈글 거리면서 이제 빼는데 이제 손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앞으로 나오라 그랬잖아요. 앞으로 나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나 그 기사 식당이 있는 데로 쭉 나갔더니 없어. 그래갖고 전화를 했더니 아니 그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또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서 여기 나오라 그래서 나왔더니 안 계시네요 이랬더니 다시 들어오세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 자양에서 저 서초 무슨 아파트로 가시는 분인데, 그래갖고 제가 그냥 다른 차 타세요 그리고 끊어버리고 취소시켜버렸어요. 어쨌든 마치 이렇게 내가 느낌이 이 택시 기사를 자기 종 알듯이 그렇게 이제 말투가 그러는데 사실 그런 분들은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남편한테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거를 집안에서 해결 못하니까 이제 바깥에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그 스트레스를 푸는데 말투가 그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분을 모시고 이제 또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또 보니까 제가 이렇게 또 찾아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머리가 혼란스럽더라고요. 정리가 안 돼서 그런 분들 내가 잘 모셔야 되는데 바보 같아 갖고 어쨌든 취소를 시켜버리고 그냥 말았어요. 어쨌든 저는 이제 그 며칠 전부터 카카오 블루 캡시를 이제 운행하는데요. 저는 예전에도 카카오 블루를 2달 정도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블루에 대해서 좀 아는데, 카카오 블루는 콜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예약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입금도 톨게이트 지나가고 이러면 자동으로 다 이제 되는데, 캡시콜은요 아직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예약도 내가 눌러야 되고요, 또 톨비 같은 것도 내가 별도로 입력을 해야 돼요. 그 점만 다르고 나머지는 그 선호지역 콜도 있고, 또 퇴근 운행하는 콜이 별도로 있고, 퇴근 운행은 하루에 3번까지 쓸 수 있어요. 45분 한 번 눌러놓으면 45분 동안 3번을 쓸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그리고 선호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선호하는 지역에. 그래서 그런 게 좀 달라졌고요. 제가 이렇게 이 캡시콜을 하면, 이 카카오 블루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일하기를 원하는 분은 카카오 블루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길도 잘 모르고 그냥 주는 대로 가는 분들,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러면 이거 카카오 블루가 훨씬 낫습니다. 그 대신 약간의 센스는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발산을 간다든지
어디 이렇게 먼 외곽을 간다든지 이러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빠져나오고 어떻게 빨리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미리 생각해 놓으시고 운행을 하셔야 돼요, 택시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가서 거기 도착해 갖고 어디로 가지? 어떻게 가지? 이렇게 지도를 찾고 막 이러면 그러면 시간 또 많이 뺏겨요. 그리고 이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저는 운행하면서 벌써 어디를 딱 간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빠져나올 건가를 미리 생각해요. 딱 그렇게 하고 뒷골목에 들어가도요. 저는 그 카카오 내비를 딱 넓혀 가지고요. 거기서 어느 방향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방향을 미리 다 체크업을 하고 운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센스가 있으셔야 되고요. 또 이 지리도 잘 모르고 그러는 분들은 카카오 블루가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일반 콜보다는 카카오 블루가 매출이 약간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요. 약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도 카카오 블루는 그래도 하나씩 콜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택시 하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콜을 좀 많이 받는다, 이런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수수료를 내잖아요. 2.8% 플러스 세금을, 부가가치세를 또 내야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카카오 블루 택시를 타는 분들이 이제 그런 면에선 조금 유리하죠. 그런데 그 카카오 블루를 하면 제가 보기에 이 운행 거리가 훨씬 더 넓어집니다. 길어집니다. 일반 택시 할 경우에는 내가 선호하는 지역을 다니잖아요. 그리고 가기 싫은 데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운행 거리가 짧은데 이거는 주는 대로 가니까. 저는 며칠 전에 저 하남에서 뭐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뭐 양천, 부평 하루 왼종일 사이드에서 돌고 돌다가 퇴근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갈 수 있는 콜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카카오 블루를 하시면 그냥 주는 대로 간다. 그리고 나 길도 잘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냥 일은 해야 되겠고, 이런 분들은 카카오 블루 괜찮습니다. 카카오 블루 하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일반 택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자기가 선호하는 지역도 있고 또 내가 콜을 골라서 받고 그러는 분들은 이 카카오 블루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제가 보기에 이 온다콜이 요즘에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한 콜 잡으면 기사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2,000원짜리도 있고 3,000원짜리도 있고 인센티브도 있고 또 자동 수락도 있고 자동 수락 안 하는 걸로 받을 수도 있고 또 자동 수락으로 올라오는 콜도 내가 딱 그 목적지가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받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 순간적으로 3초 정도 여유가 있어서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온다콜이랑 이 카카오를 병행해서 잘 쓰시고 또 우버도 가입할 수 있으면 우버도 가입해서 잘 사용하시면 일반 택시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에는 그 카카오 개인 택시가 한 10,000대 정도 다니지 않나요? 그 전체 서울시 이 개인 택시가 한 50,000대 가량 되는데 50,000대가 채 안 되는데 매년 조금씩 줄어들어요. 왜냐면 면허가 취소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50,000대가 채 안 되는데 10,000대 정도 이 카카오 블루라고 보시면 40,000대는 그냥 일반 택시가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법인 택시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다 그 22,000대인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행 대수가 그렇게 안 되죠. 제가 보기에 한 15,000대 되려나.
거기에서 뭐 카카오 이 가입한 회사만 다니고 나머지는 다 일반 택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카카오 블루를 하시던 또 일반 택시를 하시던 이제 그 콜이 없는 시간에는, 콜이 많은 시간에는 막 그냥 서로 바쁘니까. 근데 콜이 없는 시간에는 약간 카카오 블루가 유리하긴 하지만, 카카오 블루는 브라인드 콜이라 어디로 갈지 모르고, 또 뭐 엉뚱한 데로 가게 되면 뭐 거기서 콜도 없이 그냥 빈 차로 올라와야 되는 시간에, 또 자기가 선호하는 것만 골라 잡는 일반 택시 기사님들은 그냥 또 선호하는 것만 잡고 왔다 갔다 하니까 가서 빈 차로 오나, 예, 그냥 여기서 내가 선호하는 걸 하는 걸 몇 콜 잡고 다니나 비슷비슷하고, 예, 다만 사이드로 나갔을 때 아니면 이렇게 다른 데로 갔는데 카카오 블루 택시는 콜을 잡을 확률이 일반 택시에 비해서 훨씬 높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콜이 없는 시간에도 이 콜을 못 받는 일반 택시보다 받을 확률이 훨씬 높다,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 블루 기사들은 수수료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쟤네들은 수수료를 내는 회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냥 내가 좀 불편하게 느끼는, 예, 쟤네들 이 편파적이네, 그리고 우리는 콜 못 받는데 쟤네들은 콜 받고 다니네, 이런 불편한 마음을 조금 해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블루나 일반 택시나 그냥 별로 그렇게 뭐 이 블루가 좋다 이런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회사에서 다 이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조금 하다가 저는 그냥 뛸 거예요. 저 일반 택시 할 겁니다. 예.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냥, 그 얘기는 나중에 해야지. 어쨌든 저는 그냥 저 같은 스타일은, 예, 그냥 일반 택시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에요. 예, 양주에서 살고 있잖아요, 저는. 근데 그 카카오 블루 캡슐을 달고 나왔는데 맨날 빈차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빈차예요. 예, 어쨌든 오늘도 노원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날씨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저는 항상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돼도 감사해요, 저는. 예,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예, 가다가 문제가 있으면요, 저는 그냥 서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하다 안 되니까 내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 할 재주가 없는데. 그럴 때는요, 나는 그냥 하늘에 구멍이 있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냥 서 있어요. 예, 제가 7년도 서 있어 봤어요. 7년간도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있었어요. 밥은 먹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밥도 먹여주시고요, 잠자리도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는 빨간불이면 쓰고, 예, 이 옐로우불이 들어오면 멈출 준비를 하는 경고등이라고 생각하고, 또 녹색불이 들어오면 가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해도 어쩌면 점점 내가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소용돌이 속으로 더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럴 때는
내가 뭔가를 하다가 안 돼. 그럼요. 저는 그냥 스탑. 이거 내가 못하는 거구나. 내가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풀어? 그건 내가 풀 수 있는 숙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숙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아침, 점심, 저녁에도 그냥 어떤 때 눈물이 막 줄줄줄줄 흐를 때도 있죠. 답답한 마음도 있고, 애절한 마음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저는 몇십 년 동안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시고 감사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정말 한번 딱 만나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거는 뭐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놓칠 수가 없어요. 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단 한 번도 내 삶의 업앤다운이 수도 없이 있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저 바닥으로 떨어졌다 엄청난 그런 역경 속에서 많은 삶을 살아봤지만 난 단 한 번도 정말 단 1도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또 이렇게 보면 다 내 탓이구나.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제가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밖에 없죠. 그래서 참 기적적으로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 제가 한 손이 없고 또 나머지 한 손도 손가락도 별로 없고 장애자인 거 내가 수없이 얘기해서 아시죠? 저는 할 수 있는 게,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새끼들도요, 다 나사가 하나씩 빠졌어요. 아이고, 근데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혼자 여러분 고민하는 거 많을 거예요. 뭐 병이 걸려서 고민하는 사람, 또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또 비즈니스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당장 내일 이 부도가 나고 정말 내 파산이 되고, 나는 파산도 한 사람이에요. 내 가진 거 다 날리고 난리가 났던 사람이에요. 그럴 사람들,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을 거예요. 내 얘기 들으면서도 아이고 저거 내 얘기하는구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해결 못해요 그거. 내가 해결 못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해?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하나님이 하셔야지. 누가 해?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저의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